여러분 반갑습니다. 사고날 땐 백박사의 백주민입니다. 오늘은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의 그 시리즈 중에는 마지막으로 나중에 또 새로운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사고에 대해서도 올리긴 하겠지만 일단 이번 시리즈에는 마지막으로는 낙상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주차장 바닥에 기름기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걸어가다가 그 기름기에 의해서 낙상 사고가 발생했던 실제 사례 이야기입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서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바닥 기름기에 미끄러져 낙상 사고 발생,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 보상 사례입니다. 자, 영상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병원 갔다 오는 길에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네. 아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죠? 네, 여기까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기름기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오일인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발목이 골절되고 그 슬관절 쪽인가요? 골절되고 이렇게 이제 기름기가 묻어있던 사진을 확인했죠. 자, 2019년도 6월에 발생한 사고고요.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대전 소재 병원의 1주차장의 옥상에서 발생한 재해사고로서 피해자가 진료약 마치고 본인 차량을 걸어가던 중에 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이물질, 아마 오일로 추정이 되는데 그걸 밟고 넘어졌던 재해사고입니다. 요추염자, 대퇴골, 내과 비전이 골절, 대퇴골절이고 또 실관절에는 십자인대, 그 부분 파열인가 아니면 부분 파열까지 아니고 염자네요. 염자 긴장이고 그리고 또 추간판 탈출증까지 해서 이렇게 진단을 받았던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71일 정도 입원했고요. 꽤 오래 입원했네요. 그 통원치료를 계속 하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죠. 자, 과실을 살펴볼게요. 먼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병원 측에서는 그런 이물질 있지 않도록 청소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죠. 물론 그 이물질이 왜 생겼을까요? 아마 차량에 그 오일통이 새서 그랬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차를 이용했던 그 사람도 책임이 있겠죠. 누군지 CCTV로 확인된다면 그쪽에도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제 양측에 아무나 청구를 하면 보상한 가해자 측에서 다른 가해자에게 서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보상한 것을 이제 책임을 나누게 되는 거죠. 자, 이 사건에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수시로 통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가 적시를 했고요. 책임의 제한, 과실에 대해서는 이물질을 이걸 보고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상 책임의 낙성사고에 있어서 100대 0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입지 아니하게끔 신중하게 이동하고 또 앞에 바닥에 이제 이런 게 있는지를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책임이 있어서 20% 정도 스스로에 대한 피해자 과실을 20% 정도 판단했던 사고입니다. 자, 그에 대한 근거로 낙성사고 판례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매장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넘어졌는데 그에 따른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을 20% 제한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80% 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도 있고요. 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는 미끄러져서 발생한 사고인데 동일하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책임 제한은 80%라고 원고의 과실 비율 20%로 보면 상당하다. 아니, 피해자의 과실 20%로 정한 거죠. 그리고 가해자의 과실은 80% 정한 거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또 똑같이 피해자 과실 20% 정한 낙상사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낙상사고는 통상 심하게 이렇게 지금처럼 오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랬을 때는 20% 30%가 법원 입장인 것 같고요. 목욕탕이나 수영장이나 물기가 있는 곳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50% 이상을 피해자에게 묻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 과실을 50%, 60%, 많게는 70%까지 반대로 물기가 없는 곳에서 낙상사고에 있어서 책임은 건물주나 관리인에게 더 책임을 묻고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아무리 이제 물기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도 그 책임을 좀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직업 소득은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세법 관계증명서
관계 증명서에 따라서 산정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보통인부 임금을 인정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304만원 정도로. 작년은 300만원대가 넘었죠. 지금은 이제 310 얼마 되죠. 304만원 정도 평가를 했고요. 후유장애는 일단 충합판 탈출증에 대해서는요, MRI상 충합판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젊은 나이고, 그로 인해서 과거에 치료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외상성 기여도를 50% 정도 평가를 해서 장애율 23%에 50%, 11.5%, 3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 대퇴골 뇌과 비전이 골절에 대해서는요, 고관절에 대해서는, 고관절이 아니라 내과네요. 그러면 실관절 부위 부정강직, 그래서 3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위자료는요, 골절이 있고 했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 평가했는데, 1,000만원 조금 많은 거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시장에 있기 때문에 장애율을 감안해서는 1,000만원이 적당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평가했던 거고요. 그에 대한 평가 근거로는, 79일 입원했고, 부정강직으로 12% 장애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장애평가 경우에 위자료를 1,000만원을 평가했던 대구지방법원의 2016년도 판결이 있고요. 또 2017년도 부산지방법원에서 야외에 켜져 있는 물에 빠졌다가 식별하지 못하고 바닥에 추락해서 14주 방출성 골절, 심한 골절이죠.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산정했던 그 판례도 있습니다. 또 2016년도에는요, 승마장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2번 요추 골절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위자료를 1,000만원 이렇게 인정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이 사건은 얼마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 법원에 일반적인 평가했던 어떤 그 사건에 비슷한 유사 사례를 가지고 위자료를 평가할 수가 있고요. 또 장애 정도를 가지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평가하는 금액은 위자료 1,000만원, 일실 수입 2,300만원,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4,200만원 정도, 감면비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자, 지연이자까지 해서 4,470만원 정도 평가했습니다. 장애가 붙으면 금액이 이렇게 2, 3천, 3, 4천씩 올라갑니다. 후유장애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또 전문가 역할 중에 역할이겠죠. 다행히도 이렇게 평가를 해서 보상은 잘 끝났고요. 또 좋은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사건이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낙상사고 발생하면 바닥에 뭐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다행히도 병원에 CCTV 영상이 있었고 입원 중에 지인을 통해서 빨리 그 영상을 확보해라 해서 영상 확보를 해서 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 영상이 없었다면 어떻게 입증할까요? 바닥에 뭐가 있었는지 청소 다 하고 나면 없거든요. 그럼 스스로 혼자 넘어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병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나중에 법원에 가더라도 이러한 입증 책임에 입증 책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 낙상사고 발생하면 바닥에 뭐가 있었는지, 물론 경험이 없겠지만 이런 강의를 통해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사진 찍어놓고 또 관리실에 이게 CCTV 있는지 확인해서 빨리빨리 그런 어떤 영상과 사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게 안 된다면 목격자 진술, 주변에 목격자 있으면 목격자 진술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목격자도 없다면 주변에 차량들이 또 주차되어 있잖아요. 주차된 차량에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봐야 나중에 보상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라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처럼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일단 시리즈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지의무로 인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던 보상 사례, 그리고 또 기타 어떤 배상 책임 사건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항상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